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움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도날리의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지방선거 후 분양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났는데요. 새 정부가 선거 이후에 규제를 완화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분양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지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건설주 주가 흐름까지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최애 애널리스트 중에 한 분인 송유림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하나투자증권 건설 담당하고 있는 송유리입니다. 굉장히 인사가 담백하시군요. 네. 일단 제가 그 모두 발언에 했던 것처럼 네. 올해 분양시장이 계획이 48만 호였나로 작년보다 분양 물량이 증가하는 그런 예상이었는데,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원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양시장의 악재 뉴스들이 조금 나오면서 지금 새 정부의 분양 관련한 규제 완화를 기대하는 그런 흐름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분양이 지금까지 약간 몇 호 정도 되고 어떤 분위기인지 간단하게 요약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의 아파트 분양 공급 계획은 한 48만 세대 정도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사실 분양 공급 계획은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계획을 대략적으로 집계한 숫자라서 사실 네. 이제 연말까지 이게 다 분양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숫자고요. 네. 이제 요 정도 계획 물량을 감안했을 때는 연말쯤에 한 40만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좀 보고 있긴 합니다. 작년이 39만 네. 호가 실제 공급이니까 네. 계획은 48만이었는데 39만 했고, 올해도 계획은 48인데 현속도는 40만 정도인 것 같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일단은 지금까지 보면은 한 15만에서 16만 정도 공급이 완료가 됐어요. 네. 이제 2분기가 다 가진 않았기 때문에 네. 이제 물량 측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은데요. 이제 질적인 측면을 좀 놓고 보면 이제 도시정비 그 분양이 네. 이제 작년에도 지연이 굉장히 극심했는데 네. 올해도 좀 마찬가지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최근에 제가 이제 지표 코멘트 자료를 내면서도 말씀을 드린 워딩인데 네. 이제 소화 불량이 너무 극심해 보인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또 특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 분양이 굉장히 소화불량 상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게 필요한 건가요? 지금 소화제가 너무 소화제, 필요하죠. 필요한 네. 페스타이 같은 그런 소화제가 필요한 그런 맞습니다. 시장이구나. 그러면 그 소화제를 새 정부의 분양 관련 규제 완화로 조금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분양 관련 규제 완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그런 규제 완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네, 일단은 제가 얼마나 극심한지를 먼저 네. 숫자로 좀 좋아요, 체감을 좋아요. 드리면은 이제 서울 지역이 사실 재개발 재건축으로는 가장 큰 시장인데, 이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3,400세대 정도 분양 공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근데 2000년 이후 데이터를 보면 2만에서 4만 정도 공급이 이루어지던 지역이니까 네. 한 10분의 1토막 정도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3,000세대가 이제 삼성물산의 레미안 원베일리, 네. 이제 그거 한 개 현장이었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대형 건설사들은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분양은 부재했다, 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그럼 이제 올해라도 이제 소화가 좀 돼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까지 서울에서 이루어진 분양 공급이 재개발 재건축이 1,800세대니까 일단 작년보다는 수치가 조금 더 줄어 있고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서울에 좀 양질의 어떤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이 재개발 재건축이 좀 활성화되기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규제 완화 같은 것들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너무 그 극심한 소화불량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마침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이제 6월 달에 좀 조정을 하는 것들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네. 저희 이 측면, 그러니까 건설업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둔촌주공만 해도 12,000세대 공급하는 건데, 둔촌주공 분양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분양 네, 계획이 맞습니다. 너무 달라지니까. 그리고 둔주가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같은 그런 기준 때문에 분양을 딜레이 하다가 지금 완전히 시공단과 갈등으로 공사 중단까지 가고 큰 문제로 비화가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규제 완화의 어떤 그 분위기는 무르익는 것 같은 게 그 원가 부분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최근에 네, 건설 맞습니다. 자재들이 너무 네. 올라가다 보니까 그 건설 원가도 자연스럽게 분양가 상한제 건축비에 포함이 되고 그런 부분으로 규제 완화가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올해 분양 시장이 계획은 굉장히 작년 39만 대비 48만 호로 거의 한 20% 이상 증가하는 그런 계획인데 현재 진행되는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도시정비라는 제일 좋아하신 최애 사업 형태가 네. 거의 10분의 1 토막 난 상태에서 소화 불량이 맞습니다. 극심하다. 네. 그러니까 소화제가 필요한데 규제 완화가 필요하고 그런 거를 지금 6월 이후에 새 정부에 좀 많이 바라는 그런 흐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원가 얘기도 했는데 원가 얘기도 조금 드려볼게요. 지금 원가가 상승하는 부분 때문에 건설사들 실적이 좀 좋지 않아지겠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각사별로 이런 원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소화하고 있는지 1분기 실적이 좀 끝났으니까 간략하게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원가 상승은 사실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이렇게까지 장기화될 줄 모르고 네. 이제 일시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에 있어서는 이제 건설업 실적의 영향은 좀 부재하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의견이었어요. 네. 즉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좀 장기화되기도 했고 또 연초에 다시 한번 원자재 가격들이 또 한번 슈팅을 하면서 네. 이제 좀 얘기가 달라졌죠. 이제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 프리뷰 저희가 한 3월쯤인데요. 이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건설사들이 이 원가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부분은 업체별로는 한 주택 부분에서 한 2에서 3%포인트 정도의 원가 상승 영향이 있을 거다. 이제 라는 2에서 3% 정도의 포인트요? 코멘트였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도 좀 의미 있게 하향 조정이 됐고 이제 이에 따라서 주가 조정도 저희 대선 이후에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의미 있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2에서 3%포인트 원가 조정으로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언론의 기사들은 건자재 가격이 뭐 소위 30% 올랐다, 50% 올랐다, 뭐 더블 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건설사들은 원가 상승 요인을 막 2에서 3%포인트로 보고 있으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 폭이 훨씬 더 커 보이는데 네. 이제 이게 그 정도로 끝나는 게 맞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실상 지금부터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제 영향의 폭이 더 커질 수 있긴 합니다만 이제 지금까지의 상승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생각보다 좀 미미해 보이는 이유는 이제 건설업 매출의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같이 보고 있는 건자재 업체들이랑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건자재 업체들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이제 모든 매출이 뭐 한 3에서 6개월 정도의 레깅을 걸쳐서 모두 영향을 받게 되죠. 네. 이제 대신에 건설은 사실 거의 막 수백 개 현장이 일단 깔려 있고 그 현장들이 매출화되는 지금 단계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현장은 이미 이제 주요 자재들이 다 투입이 돼서 네. 그 뒷부분 이제 매출이 진행되는 이제 것들도 있고 네. 특히 또 앞단에서는 이제 막 계약을 해서 이제 착공을 시작하는 부분들은 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건축비 어느 정도 원가 상승을 반영을 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영향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하고요. 이제 대신 작년 하반기쯤 이제 착공한 현장들이 아마 좀 가장 큰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일부 포션이라는 거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업체들보다는 좀 영향의 폭이 좀 적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대신 단점이라면 이제 건자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지금이라도 당장 이제 내일부터라도 확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이 스프레드를 다 먹을 수 있어요. 네. 그건 네, 근데 약간 평행우주처럼 들리는데요. 내일부터 하향 안정화가 된다는 된다면, 얘기가 굉장히 멀티버스의 그 세상에 대한 예를 그 들어, 전제처럼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그게 가능한 네. 섹터다라는 얘기인데, 그쵸, 이제 그쵸. 건설은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의 하향 안정화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바로 이렇게 다시 이익률이 네네. 팍 올라오는 이제 그런 효과도 없습니다. 그리고 네. 영향도 좀 길죠.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년까지도 당연히 가고요. 저희 이제 애널리스트들 실적 추정치를 보면 이제 이익 추정치가 올해 것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내년 것까지도 다 하향 그래요?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일단 조정이 한번 다 이루어진 그런 상태이고 말씀하신 네. 거에서
원재료로 갈수록 그 네. 가격 전가가 쉽게 되고 가공으로 갈수록 그 가격 전가가 천천히 되는 거는 어느 섹터나 동일해서 네네네. 배터리에서도 뭐 니켈, 코발트 가격 올라간다 하더라도 배터리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는 건 아니어서 몇 배 그렇군요. 올라도 그래서 그거는 네. 똑같은 컨셉이고 그리고 건설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러우 머티리얼이 그 골조 공사인 철근 네, 콘크리트 맞습니다. 공사인데 그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포션은 20%도 안 돼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그래서 눈에 보이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실제 공사 비금 어디서 많이 먹냐고 하면은 기계 설비나 전기 설비 같은 데서 공사비를 상당히 많이 잡아먹고 또 마감재에서 잡아먹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철근 가격이 점핑하고 레미콘 시멘트 가격이 점핑하더라도 그 앞단에서 조금 반영해서 이게 완화돼 가지고 2~3% 포인트인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DLENC도 초청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때는 맞습니다. 마치 별 뭐 없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실제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거치면서 영향이 생각보다 조금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건설사들이 종전보다 좀 더 의미 있게 받아들인 것 같고 애널리스트도 눈높이 조정을 다 했고요. 네. 그러면은 실적단에서 이런 원자재 이슈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조정이 다 끝났다면 결국 중요한 건 다시 돌고 돌아서 분양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분양에 대해서는 지금 분양가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주가에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뭐 이런 국면에서 지금 보실 때 뭐 그 섹터에 대해서 좀 어떤 시각이시고 그 섹터 안에서 어떤 기업을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주가가 사실 뭐 이렇게 성장 섹터처럼 막 쭉 상승을 뽑아내는 그런 구간이 최근 꽤 오랫동안 이제 그런 구간이 많진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도 뭐 올해는 특히 이슈가 많았죠. 뭐 중대재해처벌법 이슈도 그랬고 이 원자재 가격 얘기도 이제 올해 들어 좀 새롭게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안 좋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제 우상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 네. 좀 슬프지만 이제 계속해서 그런 걸 볼 수밖에 없는 오늘 이유는 유난히 가련해 보여요. 네. 저의 착시인지 모르겠는데. 5개월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래요? 힘내시고.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걸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네.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결국 수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 네. 작년, 지금 올해 1분기 들어서도 수주는 너무너무 좋은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그 네. 수주 분위기가 또 도시 정비로도 약간 옮겨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주가에 반영이 안 되냐. 저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최근에 이제 수주 물량들, 특히 이제 도시 정비 쪽으로 수주가 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런 것들이 빨리 분양으로 이어져서 빨리 착공을 해야 매출화로 이어질 텐데.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랑 좀 다른 거죠. 조선은 네. 와 수주했다. 그러면 이제 실적 좋아지는데 이제 건설은 이제 거기에 약간 이제 레깅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원래 재건축 재개발은 레깅이 원래도 있죠. 수주를 네. 받고도 몇 년간 이제 머무르는 시간이 있지만 이제 최근에는 분양으로 이제 나와줘야 될 것들도 안 나와주고 있으니 지금 이제 수주와 이 매출과의 괴리가 점차 더 이제 커지고 있다. 이제 라는 부분 하나와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원자재 가격 이슈가 사실 끝난 건 아니에요. 네. 이게 2~3% 포인트라고 해서 저희가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을 했지만 사실 이번 1분기 실적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하지만 1분기 때는 원자재 가격 영향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돌려서 얘기하면 네. 2분기부터는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고 지금부터도 원자재 가격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단언컨대 뭐 2~3% 포인트에서 끝날 거예요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단의 수주가 너무 좋아도 일단 매출화 되는데도 약간은 이제 지금 이제 원활하지 않을 뿐더러 네. 이제 바텀 라인에서도 지금 이제 마진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주를 많이 받아도 막 잘 흐르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저렇다라는 생각은 들면서도 일단은 원자재 가격 이슈는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것도 사실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 좀 이제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를 조정을 한다라는 건 일단 이제 좀 열어준다라는 얘기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건설업 측면에서 이런 원가 상승의 부담을 좀 전이시킬까? 좀 이게 뭐랄까?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서도 이 분양을 해야 하는데 못하는 현장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사실 분양가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사실 저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렇게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일단은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향후 뭐 2, 3년간 가져갈 거냐 라는 것만 좀 이렇게 확정을 지어줘도 저는 이 물량들은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이미 사실 이주 철거 착공이 진행된 현장들이 다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어디 뭐 더 이상 미룰 데가 없는 네. 거죠. 이제 그래서 자꾸 이제 저희가 그런 거를 기대하고 있고. 그러면 질문 바꿔가지고요.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를 해줬다고 해볼게요. 네네네. 그러면은 건설 섹터나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을 제일 저희가 주목을 해야지 돼요? 그렇죠. 이제 그걸 네. 봐야죠.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개의 회사를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이미 도시정비 수주 잔고를 많이 갖고 있고 네. 브랜드력이 좋은 GS건설. GS건설. 네. 이제 실제로 도시정비 수주 잔고로 놓고 봤을 때는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고요. 네. 이제 또 아직 수주로 인식하진 않았지만 시공사로 선정된 물량. 또 GS가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보 이제 물량이 계약을 완전 하진 않은 거지만 네. 그 사전 단계가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잔고가 가장 많은 이제 GS건설을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현대건설도 최근에 분양 이제 수주 성과가 워낙 좋았어서 네. 잔고가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네네. 이제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수주는 아니지만 이제 가끔 저희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네. 이제 시공사 선정 기준으로 도시정비 수주를 이제 나래비를 세우는 기사들이 이제 주기마다 나오는데요. 네. 네, 이제 그게 재작년에는 이제 현대건설이 이제 5조를 달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와 5조 클럽 가입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말에 네. 기사가 나고요. 이제 작년에는 이제 현건, 쥐건 이제 요렇게까지 이제 5조 달성을 했다. 또 나머지 업체들도 4조 원대까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네. 올해를 놓고 보면 아직 반년이 다 안 갔죠. 네. 근데 이제 현대건설이 벌써 5조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벌써요? 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 수주를 잘하는구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시공사 선정 기준이기 때문에 추후 저희 수주로 오게 될 물량들이에요.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굉장히 이제 수주를 잘하는구나. 그리고 도시정비 물량들이 좀 이렇게 현건만 잘한 게 아니라 대부분 이게 수주량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도시정비 수주가 이제 곧 체감될 정도로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렇구나. 동시에 들죠. 네. 그러면 되게 말을 되게 길게 했는데 상황이 되게 심플하네요. 일단 건설사들이 GS건설이나 현대건설 수주 엄청 잘하고 있다. 네, 엄청 맞습니다. 잘하고 있고 또 수주를 잘할 수밖에 없는 그 사전에 시공사로 선정된 케이스도 많아가지고 일단 저희가 진짜 그 앞단이라고 할 수 있는 확보된 수주는 완전 물량이, 빵빵하니까 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이 섹터에 대한 뷰를 꺾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수주가 안 좋으면은 이 전방이 그쵸, 안 좋으니까 맞아. 좀 전방이 안 꺾겠는데 좋으면, 너무 네, 좋아가지고 맞아요. 내가 지금 참을 꺾을 수가 없는데 이 병목이 어디서 나냐면 분양에서 네, 나오는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분양만 좀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게 매출화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원가 상승 요인이 있고 뭐고 간에 일단 무조건 매출이 늘어나면서 상당히 그 부분을 커버하면서 덮어갈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멀티버스를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가 풀린 멀티버스. 네. 그쵸. 그러니까 그죠? 긍정적인 요인을 이제 어떤 걸 아. 포인트로 잡고 좀 건설을 봐야 되냐라고 네. 봤을 때 이제 그렇게 그쵸? 보고 있는 아니, 거고. 그러면 정말로 이제 건설주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말 키팩터가 분양가 상한제 관련 규제 완화와 정말 그 분양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그 속도가 정말 네, 중요해진 맞습니다. 그런 변곡점이 된 것 같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작년 연간으로 전국으로는 39만 호 분양을 했는데 올해는 48만 호 목표인데 도시정비 사업이 연평균 한 2만에서 4만 호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했잖아요. 서울시 네. 기준으로. 근데 이게 작년에 거의 3,000세대로 내려갔던 그런 네. 상황에서 올해 정말 서울 정비 사업이 얼마만큼 다시 올라오느냐 이런 것들이 진짜 굉장한 주가의 트리거나 키팩터가 될 것 같아서 정말 네, 새 정부 국토부의 그 입이 건설주를 굉장히 들락날락할 만한 그런 환경이 된 것 같긴 하네요. 근데 지방선거 끝나면은 저희 지금 녹화는 지방선거 전에 하고 있지만 업로드는 선거 후에 올라갈 텐데 선거 이후에는 분양가 관련 규제를 완화해 줄 거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후에 건설주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주택부동산 모든 정책 중에서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분양가 관련 규제에 대해서 이거 거의 정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분양가 관련 규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면은 투자에 있어서도 괜찮은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뭐라 그럴까 새 정부에 바라고 있다는 게 막 느껴지는데 전 송유림 애널리스트 이면에 있는 강력함이 느껴지지만 이제 막 답답해가지고
아, 이게 말을 좀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대신 얘기했고요. 듣고 있나 새 정부? 분양가 규제 완화하라. 듣고 계세요? 네, 듣고 있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좀 어려운 말씀 해주셔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키였는지 단순히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하는 게 건설주에 왜 중요한지 수주가 엄청나게 쌓여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해 주신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어려운 자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모셔서 건설 관련해 분양가 규제 완화하면은 이제 또 모셔가지고 좀 풀린 얘기, 소화제가 네, 지금 확 들어온 얘기를 좀 네, 지금 드리고 완전 싶네요. 소화불량이 네. 너무 된 상태여가지고 지금 안색이 창백한데 다음에는 되게 혈색이 잘 도는 그런 얼굴로 나오셔가지고 네. 이 섹터 얘기 해주셨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의 건설 섹터 담당하시는 송유림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도날리를 진행을 했고요. 선거 후 부동산 시장, 분양시장 어디로 가나 이런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날리에서는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저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